오늘은 간만에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학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더 실력을 끌어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림 액년차 독학생입니다. 슬슬 그림의 발전이 더디기 시작해서 피드백을 신청해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공부하면 더 늘 수 있을까요? 또한 첨부한 그림에서의 고칠 점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되게 여러 장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하나만 가져왔고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지면 그림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인다 하는 시점 있을까요? 손, 숱이, 한남 대비, 구도, 형태력. 저는 뭔가 그림을 수정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그림이 발전했다 혹은 그림이 더 나아졌다 라고 느끼는 되게 명확한 지점이 있는데 바로 형태력이에요. 뭔가 형태만 좋아져도 그림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보이는 그래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이 그린 형태가 맞는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러프를 계속 다듬어 나가도 되고요. 지금처럼 그림이 약간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가 내 그림을 피드백한다. 어떻게? 형태를 좀 위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체에 대해서 형태력을 좋게 가지고 간다 라고 한다면 뭐를 확인해야 될지 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체 해부학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감이에요. 입체감. 이 해부학의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재미없어 하는 거 인체, 비례, 뼈대, 근육, 지방, 가동 범위, 각 포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인체에 대한 다양한 표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을 봐. 해부학 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책을 사실 저는 따라 그리는 걸 추천을 해요. 이제 저는 이건 약간 무지성이라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기는 해. 따라 그리면서 그냥 책 내용을 약간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냥.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체 드로잉 혹은 크로키입니다. 이 이론적인 내용이 사진이나 아니면 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인체를 보고 크로키를 하면서 이 이론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감각적으로 익히는 거가 필요하다. 그림은 어쨌든 감각적인 활동이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공부법이죠. 자세한 인체 비례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 연관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체감이죠. 이 입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들 하신 연습이 있죠. 뭐야? 도형화예요. 도형화가 뭐야? 도형으로 인체 구성하기! 정답입니다. 도형화잖아. 이 화가 뭐야? 대화야. 도형으로 된다는 거야. 인체가. 다들 이제 인체 도형화 육면체를 그리거나 뭐 원기 등 그리면서 인체를 그 안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하셨죠. 우리는 왜 도형화를 육면체로 표현을 할까요?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Why? 도시대 웨이시엄마 왜? 이 각 면들이 다 90도로 이루어져 있잖아. 육면체가 다 반듯하게 이 X, Y, Z축으로 이 친구들이 이루어져 있어. 입체감을 표현하는 이 좌표 X, Y, Z죠? 그게 바로 이 90도 각도로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육면체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임.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체 도형화는 왜 해? 인체의 입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입체감은 뭘로 표현이 돼? X, Y, Z축으로 입체감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인체를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려면 그 인체를 X, Y, Z축으로 표현을 해내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인체의 어떤 형태감을 좀 기준으로 이 친구를 조금 수정을 해볼 건데 도형화를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입체, 이 X, Y, Z를 지금 그리신 거에다가 표현을 하면서 이 친구를 조금 수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인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맞추는 인체 비례가 있습니다. 팔꿈치의 위치, 허리가 끊기는, 허리가 제일 잘록한 지점에 팔꿈치 위치가 오고요. 그런 다음에 골반 있고 다리가 시작하는 이 부분에 손목이 옵니다. 이 각 관절이 위치하는 부위가 있어. 머리끝부터 골반까지, 그리고 골반에서 뭐 발목 혹은 발까지 같은 비율이겠죠? 이런 비율감,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등신대가 달라져도 꼭 지켜줘야 되는 어떤 인체의 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나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 캐주얼이라서 머리는 좀 크거든? 상관없어, 캐주얼이라서. 몸통을 그려. X, Y, Z 축으로 육면체가 아니어도 돼. 골반, 이 골반이 이제 약간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몸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친구구나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이 여기 있으니까 이 바닥 면을 통해서 저쪽 면적까지 좀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이거를 맞는 체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리가 나올 거 아니야, 이쯤에서. 그럼 다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면 좀 여기가 많이 나왔나? 라고 판단을 조금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중앙에서 다리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리가 이쪽으로 나올 거잖아. 근데 지금 머리에서 골반까지가 이만큼의 길이인데 허벅지에서 이 무릎 요만큼이 있었고 여기 무릎에서 발목 이것보다 지금 여기가 살짝 길랑말랑 하거든요? 좀 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에서 이 옆 라인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럼 얘가 여기까지가 얘의 부피감이겠네? 해서 이 부피감을 이거 있지, 이거 이렇게 X, Y, Z 축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릎 대략적으로 이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나와서 발목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요 정도로 조금 짧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다음에 발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얘도 이거를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이 사이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꾸 이 좌표 평면계 있잖아. 이거 있잖아.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걸로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이 인체를. 어제는 이런 느낌으로 입체감이 맞는지 인체가 맞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죠. 얘도 여기에서 다리가 이렇게 나왔잖아. 다리가 살짝 벌어졌잖아요. 얘가 원이 좀 이렇게 있다면 얘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니까 원이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지겠네? 그리고 이 위치도 비슷하게 오겠지? 근데 얘는 약간 더 누웠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길이감, 높이감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와서 얘를 이렇게 엉덩이를 집어넣어. 이렇게. 근데 이걸 또 알려주는 게 저도 계속 이렇게 맞춰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그리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해 저도. 그리고 팔을 앞으로 내밀어봐. 그래서 뭔가 안아봐. 그럼 어깨가 올라갈 거거든요. 어깨가 약간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안으면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이죠? 그러면은 이 팔꿈치의 방향이 우리 눈 쪽으로 오겠네? 그러면은 우리 눈 쪽으로 바깥쪽으로 얘가 팔을 뻗으면 이 원기둥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왜? 내 그림을 보고 내가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하기 조금 더 편할 거거든요. 내 눈으로 봐라. 그럼 팔꿈치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래야 얘가 내렸을 때 여기 허리춤 선에 좀 맞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고양이를 안고 있어요. 그럼 얘가 팔이 굽혀지잖아. 굽혀지면 우리 눈에서는 팔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해부하기 필요하지만 적당히.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그린 게. 근데 계속 이렇게 뭔가 깎아 나가면서 얘가 맞나? 확인하면서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더 다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런 과정으로 해서 아까 만진 게 이렇게 뭔가 형태력이 조금 더 괜찮아지니까 살짝 더 늦으시잖아.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부담스럽거든? 다리가 너무 크달지? 뭔가 이 느낌을 조금 더 인체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좀 살려주니까 얼굴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죠. 비율이 맞으면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게 좀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까는 사실 우리 눈에 살짝 거슬렸어. 그 거슬리는 부분에 시선이 먼저 간 건데 지금은 거슬리는 부분이 조금 사라지니까 밀도가 높은 부분에 시선이 가죠. 이런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시선이 간다던가. 그리고 원래 사람을 볼 때 얼굴부터 봐요. 근데 지금 아까는 발이 너무 크니까 발이 너무 막 이러니까 자꾸 이쪽에 시선이 갔던 건데 이걸 줄여놓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시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는 이 친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꿨어요. 이렇게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피드백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독학러들이 그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림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려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색이나 이런 분들 어차피 그림 그리면서 다양하게 찾아보는 지점이지만 형태력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고 가기가 쉽고요. 형태력을 키웠을 때 채색을 잘한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 혼자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그림을 분석하고 셀프 피드백을 해가면서 더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독학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모든 독학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하다 보면 됩니다. 피드백 신청 하단 라오움 아카데미 디스코드
쥐라기월드에서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영상으로 남겨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독학을 할 때 어려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도 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또 따로 영상을 찍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